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양식 물고기 폐사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수온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가 많아서 실질적인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참돔 양식장입니다. 폐사한 물고기 수십 마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움직임이 느립니다. 이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한 건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출하를 반년 정도 앞둔 참돔들이 계속 폐사하고 있습니다. 물속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양식장 그물 바닥에 폐사한 참돔이 가라앉아 쌓여 있습니다. 날마다 지금 이런 폐사체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라도 어디서 건져다가 팔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0개 어가에서 돔과 조기 123만 마리가 폐사한 이후에도 읍면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저수온이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위에 약한 어종인 돔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6.5도. 가망만에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수온이 7도 안팎으로 내려가 저수온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잦은 풍랑까지 겹쳐 월동하는 물고기들이 견디기 어려운 생육 환경에 노출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민들이 노령화가 돼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것을 옮긴다, 수중으로 침하를 시킨다,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지난달 30일 처음 피해가 발생한 돔 양식장의 폐사 원인도 5도 이하의 낮은 수온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험 수온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이러한 저수온이 한 10일 이상 연속 지속됐기 때문에 저수온 쇼크를 받았을. 하지만 보상은 막막합니다. 지난주 피해 신고가 들어온 20개 어가 가운데 1개 어가만 저수온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부담 금액도 수천만 원이고 지방비 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실질적인 보상과 저수온 피해 예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오는 10월 목포를 주 경기장으로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전국의 선수단들이 경기장 주변 숙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숙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한 주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골격이 대부분 완성됐고 잔디 운동장과 트랙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진척률은 82% 수준입니다. 6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운전하고 하는 기간 그 정도로 한 2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에 참여할 선수나 임원들은 숙소를 잡지 못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작년부터 올 지금 초까지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숙박업소 업주들이 아직 방 예약은 안 받는다. 나중에 연락한다 지금 그러고만 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는 선수단의 예약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예약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도 심판 숙소라든지 우리 선수들 숙소가 한 100여 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객실이. 저희들도 예약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상당수 숙박업소들이 예약을 거부하는 상황. 전국체전 기간 선수단과 관광객이 몰릴 경우 숙박료가 올라 업체들이 낮은 가격의 예약을 잡지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목포시는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 감시 요원과 함께 숙박 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목포시 홈페이지에 요금 현황을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영업주분들 이렇게 참여를 좀 독려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길거리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협조 공문들 이렇게 발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와 임원들은 대략 3만여 명. 목포 전국체전이 숙박업소들의 방 예약 거부라는 난관에 부딪히며 자칫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화정 아이파크 철거 작업이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다음 달 말쯤 계획된 철거 작업이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과 재검토가 반복돼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 상인 피해 대책위로 구성된 아이파크 사고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회의는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특화단지 유치에 함께 도전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이른바 RE100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인데요. 반도체 산업 기반이 거의 없다는 약점도 뚜렷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광주에 AI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는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를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삼았고 공모 마감일인 어제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단 3지구 일대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지만 국내 산업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광주와 전남은 특히 생산된 칩을 하나씩 잘라 포장하는 패키징, 즉 후공정 분야를 특화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기반은 미약하지만 AI와 자동차 등 전후방 산업이 성장 중이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RE100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산업 생태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점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확장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점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반도체 산업이 필수적인 미래 먹거리인 만큼 광주와 전남이 장기적 육성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좀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어떤 R&D 전략이라든가 저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국 광역단체 대부분이 공모에 뛰어든 가운데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단지를 지정해 인허가와 세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순천시가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새로운 단조립장이 율촌 일산단에 들어설 수 있도록 순천상공회의소, 율촌산단협의회 등과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의 설립 후보지인 순천과 고흥, 경남 창원 등 3곳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018년 첫 인증을 받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는 지난해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심사를 벌인 결과 광주와 전남, 담양 화순이 공원 운영에 협력했고 주변 자연문화유산과의 연계도 강화됐다며 2026년까지 재인증을 승인했습니다. 광주시는 방문객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기후변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유네스코 권고사항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른바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의혹이 광주시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제기돼 지난 14일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2일 발생한 단수와 수돗물 유실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부터 대응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수돗물 사고 원인과 시설물 유지 관리, 사고 대응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광주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동구를 제외한 광주 4개 구 28,500여 세대가 단수되고 수돗물 5만 7천여 톤이 유실됐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 교복 상한가도 6.7%씩 인상됩니다. 인상된 광주 지역 교복 상한가는 33만 5,843원, 전남은 33만 5,180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청이 교복 상한가를 제시하면 2개 이상 업체가 추찰하는 현재 방식이 담합 가능성을 키운다고 보고 입찰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광주 지역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서 불거진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순천 16도, 목포 1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춥습니다. 광주와 목포 0도 안팎, 순천은 영하 2.1도로 평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에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광주는 오늘도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막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 장성 영하 5도, 나주 영하 4도로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광양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무안의 한낮 기온 13도, 강진과 해남 15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